자, 이제 싸움의 양태가 희한해집니다. 김정욱 박사. 네. 누가 도대체 민주당에 녹취를 제공했느냐. 녹취가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딱 나왔는데요. 네. 자, 대통령 육성이 일단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가 더 있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더 있는 게 있나요? 뭐 나머지는 하나가 남았겠죠. 네. 오빠 전화 왔어? 라고 얘기되는 김건희 씨의 실제 육성.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분노한 이유가 대통령이 진짜 전화를 했네, 명태균과.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보면 뭐 공관위에서 보고로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 보고가 온 자리에서 김영선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그 뒤에 녹취를 보면 김건희 씨가 윤상현 전략공천 공관위원장한테 전화까지 했다는 상황이 나와서 분노를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계속 얘기됐던 오빠 전화 왔어의 논쟁에 그 오빠라는 통화 내용을 만약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면 저는 마지막 꼭지를 따는 과정이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내외가 계속 거짓말 했는데 아 진짜 거짓말을 했구나라고 밝혀지는 순간 아니 거짓말하는 대통령 아래 사는 국민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국민적 분노. 저는 그게 아마 지난주 토요일 날 서울역 집회에서 1차적으로 발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그게 나온다? 저는 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중대한 변곡점이 그때부터 발생할 거다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이 가지고 지금 터뜨리면 되는데 NCND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작전입니까? 아니면 실제 없는 거 아닙니까? 노정면 의원이 어느 방송에서 어제 얘기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 양은 많은데 2개 정도 분석하는데 이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전화한 게 양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의 적실성, 이 사람은 누구고 뭘 얘기한 거고 현재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김정욱 박사가 그랬잖아요. 그 김건희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이게 양상이 달라진다. 그러면 내용이 뭐냐 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이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대통령 목소리 나온 내용은 뭐냐면 재보선의 공천에 개입했다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중대한 일이라면 그거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가 일상적 대화 속에 국정을 농단한 것, 국정에 개입하는 흔적이 담겨 있다면 아마도 가장 큰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가능성으로 봐서 그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국정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좀 비유를 해주시면 어떤 거죠? 국정에서 이제 중요한 거라면 인사와 정책 아니겠어요? 예. 누굴 쓸까 하는 의논을 했다든지, 뭐 가령 국방장관에 누구 앉힐까, 뭐 이런 의논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국가 주요 정책 사업 가운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명태균 씨가 막 냈어. 가령 요즘 말썽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마음 건강 국가 투자 사업 같은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얘기했다든지, 개식용은 이제 금지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뭐 이런, 그러니까 국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둘이 상의하고 협의한 듯한 내용이 나온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최순실이는 게임도 안 되는 커다란 국정 개입이 증거로 나오는 거겠죠. 저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녹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를 먼저 깐 거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 주변의 보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도 사실 김건희는 비호감이 너무 컸고 그동안 국정 개입이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그걸 알았냐 몰랐느냐가 사실 최대의 관건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목소리로 김영선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보다 훨씬 더 일반 국민들에게 파급력이 더 컸다. 네, 그래서 먼저 풀기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그 창원 산단 문제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그 강희정 씨한테 준비해달라고. 왜? 그랬더니 김건희 씨한테 보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용산에서 여론조사를 주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김영선이랑 막 싸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대통령 부인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소위 용산의 예산이 20억 정도가 책정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거나 창원 산단 땅값은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JTBC가 오늘 보도한 것 같은데 재밌는 보도더라고요. 취재진이 검찰 압수수색 전날 밤 명 씨가 전화를 나누는 대화 내용을 갖다가 포착을 했는데 뭐 그런 거래요. 녹음 빨리 가져와야 한다. 시간이 없다. 녹음의 날짜는 나온다.
빨리 가져와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녹음된 내용 자체에 특정한 날짜에 녹음된 내용이 아마 중대한 사안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만약에 그 녹취 내용이 지금까지 나와 있던 중대한 국정농단의 시점 또는 공천 개입의 시점과 딱 맞아 떨어진다면 이건 제가 볼 때 빼박인 거죠. 자, 저 이제 JTBC 단독 보도에서 명태균 파일이 어디에 있느냐, 검찰도 확보 못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 파일이 김정욱 박사 네. 혹시 없는 거 아닌가요? 자, 부모님 산소에 가서 다 태워버리겠다고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명태균 대표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나왔으니까 녹음의 날짜는 나온다. 빨리 가져와야 한다. 예, 아직은 이때까지 살아 있었던 거죠. 예, 살아 있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소위 부친의 무덤에 묻었다. 근데 지금 무덤은 없다라고 확인된 거잖아요. 네. 검찰이 확인해 준 거니까 화장을 했고 가봤더니 무덤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자기 처남한테 줬다나 그랬더니 처남이 그걸 없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하나에 누가 없앴다는 얘기를 뭘 할까요, 굳이? 그러니까 저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아마도 가지고 있으면서 딜을 하겠죠.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서 국민들에게 공익제보자로서 다 얘기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중요한 내용들 가지고 정권, 그러니까 대통령 내외와 소위 뒤로 딜을 해서 검찰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눌러가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전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해온 방식은 전자는 아닌 것 같다. 그럼 후자일 거다. 후자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저는 명태균 씨는 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그동안의 행적을 보니까 속으로 명태균 씨가 한번 자기가 갖고 있는 비밀을 던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럴 수는 없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됐어요. 우선은 이 사람의 모든 행적이 결국 이권에서 근거한 거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뭐 증거를 없앤다, 뭐 아버지 산소에서 묻었다가 태운다, 이거는 다 시야를 흐리기 위한 작전. 뭔 던져서 사람들이 그쪽 쳐다봐 해놓고 이 사람 딴짓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계산적으로 본다면 어느 게 이길까? 야당 내지는 대중을 향해서 뭔가 공개했을 때 자기 이득하고 비밀을 끝끝내 감추고서 윤석열 측 그리고 검찰과 딜을 해서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는 딜하고 어느 쪽을 선택할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게 무엇이 나오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분명한 생각이 들고요. 네. 반면에 워낙 많이 흘리고 다녔으니까 그 자취가 저번 윤석열 목소리 비슷하게 흘려진 자취 속에 어디선가 내용물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거죠. 자,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면서 명태균 대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취재한 내용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명태균 대표가 검찰 수사가 기정사실이 된 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출두할 것이다.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고 어제는 이제 경기도 광명에서 특정한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만났고 아마 선임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변호사가 아직 얼굴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데 누군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이제 드리기는 그렇고 저도 아는 사람이겠죠?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 수사 전에 용산과 뭔가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용산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명태균 대표에게 직접 연락 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 단독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용산이 명태균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를 체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민주당에 제보했던 영상이 몇 개인지 누가 전달한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대답을 용산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태균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용산이 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묘한 대목입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명태균은 출석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뭔가 오다가 있어야 하는데 오다가 없다. 용산에서 확실한 해법을 주지 않으면 모두 폭로하고 검찰에 나갈 것이다. 라고 최근 며칠 사이에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럼 명태균이 한쪽으로 몰려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본인이 나갈 때는 그냥 걸어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사인을 달라고 하는 이제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취재한 내용인데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야기를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거래를 하고 있다 또는 딜을 하고 있다. 아니면
본인이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터뜨리겠다는 마지막 압박을 넣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과연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검찰은 이런 상황을 알고 강제 구인, 구속영장 청구, 구속이라는 과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용산의 눈치를 볼 것이냐, 어느 쪽입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나뉘겠어요? 예. 검찰이 하는 행동과 용산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네. 제 말은 좀 억측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창원지검이라는 곳은 용산의 입장을 대행하는 파견 기관처럼만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명태균 씨를 이제 소환을 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주에 있는 양 몰아가겠죠. 그리고 명태균 씨에게 암시적인 말로서 이제 용산의 입장이 편안해지는 듯한 방향 제시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태균 씨 나름대로의 자기 선택을 할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는 흥미로운 게 지금 전 선생님이 변호사가 누군지를 안다고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미처 여쭤보질 못해서 모르는 네. 상태인데, 명태균 씨 변호사라면 저는 제가 용산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우회적으로 변호사를 대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힘 쪽에 출마 한번 해봤으면 하는 변호사들 세고 셌거든요.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이 아주 수상했던 초기 변호사 한 사람 있었던 거 있죠. 네. 그 사람 경우도 이재명 지사에게 아주 나쁜 방향으로 변론을 하면서 정보도 세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용산 입장에 유리하게 하는 미션을 갖고서 명태균 씨 변호인을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가 검찰 권력을 윤 대통령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이 탄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뭡니까? 특히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 있어서는 말도 안 되게 다 무혐의,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뭔가 다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없고요. 정치적인 심판을 완벽하게 받으면 국민들로부터 그럼 그때 약간 움직이는 척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권이 무너지면 그때서야 제대로 된 수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이제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이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변론을 하면서 용산과 있었던 일을 공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아마 상의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명태균 대표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요. 자, 앞으로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아니 그 변호사가 용산 측에서 선이 다 있는 변호사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경남 진해 출신인데요. 명태균 대표하고 알고 있고, 이제 진해는 창원이라는 이제 그 특례시에 있지 않습니까? 진해 쪽 사람인데 어쨌든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고, 명조차도 지금 명태균 대표조차도 지금 용산에서 아무런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직접 불려갔을 때 어떤 조사를 받을지를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두 분한테 참고인도 있고 피의자도 있고 또 참고인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게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김영선 의원이 아마 들어가서 엄청 고생을 했을 거예요. 바깥에서 막 기자회견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네.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따져 묻고 오늘 또 10시 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검찰 수사가. 자, 누군가의 오다를 받고 움직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검찰이 단독으로 이 문제는 자칫 잘못 수사하면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수사를 하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야 딜이 되는데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계속 시키면 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래요? 검찰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바람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창원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오른팔이 있는 곳 아니에요? 정유미 지검장이 있긴 한데요. 사건을 또 잘 알아야 잘 누구나 덮을 수 그렇게 있으니까 생각하겠죠. 그런 거예요. 약간 그거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검찰을? 지검장과 지금에 파견된 검사들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조사를 받고 나온 분한테 제가 이제 들었는데, 제 말이 옳고 맞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용산시키는 대로 검찰이 대충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네. 뭔가 기류가 이상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의 분열이 또는 지금 용산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찰이 혹시 자신의 뜻대로 뭔가 이게 수사를 몰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읽힙니다. 뭐 제가 볼 땐 열심히 하는 척이다. 왜냐하면 이 수사가 9개월 동안 아무런 일도 없이 수사를 미루고 있다가 갑작스레 이 사건이 터지니까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만 압수수색도 늦장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 검찰도 마찬가지겠죠. 여론의 흐름이나 민심이 상당히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JTBC 보도에 의하면 화요일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 입에서. 그래서 화요일 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검찰에서 화요일 날 나오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어떤 내일 화요일인지 다음 주 화요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미 대통령실의 오더가 왔다고 봐요. 한동훈한테는 어떤 오더가 왔냐? 내각 개편 없다. 인적 쇄신 없다. 가만히 있어라. 뭐 오늘 내가 뭐 주재 회의에서 이런 얘기 했었고 대통령실 회의가 더 중요합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런 거죠.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일의 성과를 가지고 말아라.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 멀쩡한 대통령을 죽이려는 것. 그래서 야당의 의도는 성공할 수 없다. 국민들의 생각은 다를 것이라는 대화가 오갔다. 이런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저는 이거는 적어도 명태균과 검찰에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큰 긴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균열을 깰 만큼 검찰이 심장이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검찰이 이제 눈치채고 권력이 점점점 막바지로 가고 있어서 이거 지금 자칫 잘못해서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상황을 민심에 맞춰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면 좀 과합니까? 예, 검찰이 이제 자구책을 보통 한다고 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맹종한 듯 하다가도 정권 말게 되면 이제 자기가 맹종하던 정권 내부 비리를 막 해더라. 근데 저는 지금 검찰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상가집에서 그 이재명 수사하던 검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자기 특검 생기면 특검 하겠다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 실제로 들었어요. 근데 검사들 지금 집단은 정권이 이재명으로 넘어가면 검찰 해체된다는 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원팀이 돼갖고 어떻게든 야당의 공세도 막고 또 용산을 지켜내는 그 역할에 충실할 거라는 그냥 생각은 들어요. 네. 그 안에 독자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휘선상은 다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명태균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에게 해가 미칠 만한 그런 내용을 해내고 공표를 한다? 저는 이건 기대를 못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명태균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소환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범죄 사실 의혹들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한다, 청구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구속영장은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그건 뭐 민심 수습책으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입막음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안에 가둬놔야, 물론 밖에 다른 지인이 뭘 할 수는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가둬놓고 인신을 구속하고 말고는 뭐 천양지차인데 네. 구속은 하리라고 보는데요. 구속은 한다. 그러면 명태균 대표가 그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녹취를 공개하고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딜을 하겠죠. 딜이 실패했습니다. 지금 딜이 되지 않고 제가 볼 때 있습니다. 안전가옥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안전가옥. 검찰이 구속영장을 하는 게 더 안전가옥이다. 본인에게도. 왜냐하면 김성태 보십시오. 예. 김성태가 들어가서 진술을 바꾸면서 검찰이 여러 가지의 도움들을 줬고 중간에 형량들을 다 낮추고 소위 필요한 수사들을 하지 않고 죄를 묻지도 않을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저는 그 정도의 직접적이진 않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간다면 저는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예를 들면 지금 정권과 맞서서 싸우기를 각오하고 자기의 증거를 모두 깐다? 그 증거에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증거만 있겠습니까? 자기도 다 공모한 내용들이 다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까지 감내하면서 공개하겠다? 그런 사람이 뭐 불질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매우 좀 비겁하고 겁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의 과정을 보면서 전 그렇다면 오히려 직접 나오기보다는 그런 방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명태균 씨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명태균 씨가 그동안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여준 그 센 척은 오히려 아주 과장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기 수사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꼭 유지하려던 게 뭐 그리 대단해 하고 이렇게 툭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줄줄 부는 일이 생기거든요. 뭐 다행히 저는 그렇게 대단한 비밀이 없기 때문에 큰 해를 미치는 일은 없습니다만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센 인간이 아닐 수는 있어요. 머리도 좋고 자기 태도 연출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서 만약에 구속된 상태로 비교적 시간이 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원만하게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 틀을 맞춰주고 수위 조정한 상태, 즉 지금의 용산에게 가장 좋은 상태를 서로 조율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리고 저는 명태균 씨가 의지도 없었겠지만 자수해서 광명 찾을 기회는 이미 잃은 것 같아요. 시기가. 잃었다. 예. 만약에 초반에 강혜경 씨가 이렇게 진술하고 그때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자수하고 막 이랬으면 국민적 여론이 그를 그래도 좀 보호해줬을 텐데 이미 많은 기회를 잃었다. 그리고 그 말이 맞는데 네. 그래서 현 정권에 대한 처벌은 법률적인 요건을 필요로 해요. 범죄사실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시민적 상식으로 보면 이미 명태균 씨 혹은 뭐 누가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건 간에 이미 진상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적 상식과 인식은 되게 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광명을 찾겠죠. 저는 그거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신 자수하세요.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 벌을 모지게 줄 수 없는 게 우리의 현행 법률체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맨 마지막에 본인이 반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성을 했다는 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인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꺾은 거니까 전 지금이라도 만약 이걸 명태균 씨가 보고 있다면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대통령 내외에게 충성을 하려고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사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인간에 들어서 대한 신뢰가 너무 높으신 저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초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명태균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검찰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 두 번째 거짓말하고 있는 대통령. 그러니까 저번 대선 경선 때 2번밖에 안 만났다. 그랬더니 무슨 2번이야. 3번, 4번, 5번이 확인이 됐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경진석 한 얘기가 2번밖에 안 만났고 매몰차게 끊었다고 얘기했는데 5월 취임식 전날 통화한 내용이 지금 까졌죠.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5월 9일 이후에 통화했다는 얘기가 줄줄이 나오고 있잖아요. 목소리만 안 나왔지. 예를 들면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라고 하는 것이 명태균 씨가 6월달에 2020년 6월달에 했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또 최근에 나오는 비선 여의도 연구원 만드는 문제 관련해서도 그 녹취 내용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6월에 녹음했다는데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래요? 그럼 대통령하고 통화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근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이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아크로비스타라도 한 채 받아요. 그러면 그거 한 50억 하죠. 그러면 내가 뭐 깜빵에 가서 한 10년 살다 와도 50억이라도 남지만 내가 이걸 자수해서 광명 찾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서 그냥 깜빵만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입장이 되면은 절대 자수할 가능성은 난 낮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딜을 해가지고 뭐라도 받고 이 사람들의 죄를 조금 줄여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저도 생각이 그 말에 동의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호소라는 거예요. 호소. 네. 근데 명태균 씨가 그렇게 작은 장사꾼 같지는 않고 지금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도 못 하는데 네. 작은 장사꾼이죠. 돈은 없죠. 근데 이제 내가 뒤에서지만 대통령 이렇게 여러 사람 해서 정권도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자부심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네. 그러나 그가 만들어 놓은 이 정권이 굉장히 잘못됐다, 국정을 잘못됐다는 인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어떠한 발언에서도 네. 윤석열 정부 하에 국정이 이렇게 흐트러졌다 하는 거. 그리고 소소한 얘기 하나만 보탤게요.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국회 운영위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윤석열 그 폭로된 녹취록을 갖고 자꾸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상식으로서도 아무 문제 그러니까 뭐뭐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발언을 하는데 정진석 씨가 그렇게 그 친일 발언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뭐요? 왜 그거 안 떠오르세요? 일본 측이 독도는 일본 거다, 다케시마다라고 주장할 때 항상 네.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무슨적으로도 문제 완전히 일치하는 대꾸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일본을 좋아하면 친일적이면 뭘 설명할 때도 저렇게 하나 해갖고 아주 기분이 아주 불쾌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유석 그 비서장 말 듣지 마세요. 왜냐면 이 사람 2016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할 때 원내대표였었거든요. 원내대표였죠. 그때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에 일일이 개입하고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도 없다. 막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 비서장 가서 앉아 있으니까는 뭐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그냥 잘했다고 투닥거리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앉아 있잖아요. 일본식 대꾸를 쓰는데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댓글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명태균과 용산이 어느 정도 딜을 하고 있느냐, 검찰에서는 봐주기 수사할 거냐, 아니면 구속으로 시킬 거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댓글로 이런 의견 주셨네요. 김미솔님은 정계환님은 열정은 있으신데 좀 틀리심. 뭐 이렇게. 제가 그래서 취재 내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용산과 명태균은 딜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더 이상 용산이 명태균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또 그런 것을 던져서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여건도 없습니다. 네.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명태균이 지금 굉장히 큰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살아야 하는데 홀로 살 길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 제보가 당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실 수도 있지만 명태균은 어느 누구로부터 본인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그게 작전 아니에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검찰의 수법이 심리적 공황 상태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은 하늘 아래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용산은 손을 건네지질 않아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 아주 끌고 어느 시점에 용산에서 탁 이거 이게 작전이죠 보통에. 알겠습니다. 저는 그 작전이 나올지 또 그런 작전 없이 오히려 폭로전으로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딜을 원하는 쪽은 명태균이었고 딜을 해줄 의사가 없는 쪽은 용산이었다. 그러면 의지가 없는 것이냐, 실제로 할 수가 없느냐, 그 의지가 없느냐, 할 수가 없느냐,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딜이 깨졌고 명태균은 홀로 서기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선임을 하루 만에 했습니다. 급히 했고요. 수사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고민하는 것은 자, 그러면 까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정말로 들어가서 김갑수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새로운 카드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다릴 것이냐. 그런데요, 잠깐 언급했듯이 거기에 수사받고 나온 사람들이 내놓은 증거 자료가 명태균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김영선조차도 그 조사 과정에서 명태균의 책임은 책임대로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명태균이 법리적으로 그 곳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딜을 합니까? 자, 돈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2억 4천 수거할 때 본인이 지시했어요. 그것은 2명, 3명, 거기다가 자료, 증거까지 다 있습니다. 자, 안동에 있는 뭐 언론사로부터 2억 받아왔던 거 누구 지시로 갔는지 그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홍 시장의 최측근으로부터 1억을 빌렸는데 5천만 원 갖고 못 받았던 것 누가 지시해서 그 자리에 갔는지도 증거까지 다 있습니다. 장소까지 특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 그렇구나, 엇갈리네, 그래서 알겠어, 집에 돌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명태균 대표는 검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하루 정도는 집으로 귀가했다가 다시 조사를 받겠죠. 자,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보면 명태균 대표가 과연 지금 출두 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용산 입장에서는 당연히 딜에 응을 안 해줄 것 같아요. 민주당이 녹취록을 갖고 있지 않기 전에는 명태균 대표가 내가 이것 가면 한 달 안에 탄핵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명태균의 가치가 올라가고 딜을 해줄 만한 가치가 있지만 이미 어떤 녹취록인지는 모르지만 거대 야당이 이 증거를 들고 있다고 하면 명태균 씨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와, 대단하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빨리 깠어야지. 명태균 씨는 너무 기회를 놓쳤어. 민주당이 지금 느긋해져 버린 겁니다. 이제는 가지고 있는데. 그쵸. 그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까라고 무슨 이게 40부작 대하 드라마라고 했습니까? 무슨 미니 시리즈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대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민주당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니요. 이 이야기를 해서 보십시오. 민주당은 대통령 영부인 추가 육성 노체가 없다. 국민 상대로 사기치지 마라. 이것은 민주당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용산에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믿지 마라고
급히 올렸는데 명태균 대표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저희 분석력이 어떤지 본인은 잘 알고 있죠. 명태균 대표가 한두 살 먹은 사람이 아니어서 혹시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수사관 출신이에요. 네. 검사, 네. 수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휘하의 중요한 존재들이 다 검사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저 경험을 두고 얘기를 하겠는데 굿캅 배드캅은 그냥 전설적인 얘기 아니라 일상이에요. 제가 동대문 경찰서에 한 달 정도 한 달 좀 안 되게 이제 있을 때인데 저녁 때 8시쯤에 반 죽도록 때립니다. 그러니까 몸이 많이 맞으면 파란색에서 보라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도록 때려요. 그럼 잠을 못 자요. 이렇게 누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는데 정말 인간적인 형사가 새벽 3시쯤에 정말 부드럽게 옵니다. 주로 여자 얘기해요. 여친 있냐고 고민 있냐고. 하여간 아침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생기는 그 심리적 의존이란 말도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끝끝내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돼요. 나중에 이게 전략이란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고립무원의 공황 상태가 되도록 계속 모으는 게 수사의 기법이라서 용산이 쉽사리 딜을 하거나 손을 건네거나 하지 않는 것도 기법 중에 하나라 이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대단히 몰려있을 때 내 손아귀에 넣어서 나에게 편리한 유용한 도구로서 쓰이게끔 용산은 지금 몰아가고 있을 거라고요. 네. 현재 그 과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녹취와 관련된 부분은 명태균 대표가 조금 전에 저희들 화면에 보여줬지만 민주당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정면 의원이 녹취 제보 계속 온다. 자, 비선 여의도 연구원의 현역 의원이 또 뭔가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 그리고 현재도 들어오고 있는 그 녹취 형태의 제보들이 분석이 안 끝났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비율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주말에 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선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한겨레가 명명을 한 것 같아요. 네. 강혜경 씨가 그 명칭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 네네. 아직 그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그 사업을 아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계세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뭐 조언을 한 정도, 최소한 조언을 한 정도의 역할은 하신 분이 있다. 자, 저 내용은 이제 제가 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저분이 누군지도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 제보가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데 명태균 대표가 김 박사님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 주변 인물 중에서 누군가가 제공을 했을 것이라는 오류에 완전 빠져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저 제보가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들어오는데 노정면 의원 말씀을 100% 믿으시면 됩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용산의 통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잠시 후에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노정면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의도에 있는 뭐 한 국회의원입니까? 한 정치인입니까? 이 사람이 명태균 검문가를 하려고 했다라는 내용까지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의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확인하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다. 혹시 조작됐을 수도 있고 또 편집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실제로 많이 없는데 적어서 저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스모킹건을 찾기 위해서 노정면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저쪽의 수법이 오랫동안 이 사실이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오류 한 개가 밝혀지면 그걸 키워서 다 엎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검증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늘 여러 번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왜 극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극소수 인원만 모여갖고 지금은 내용 검증한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기다리는데 다만 시민들의 열기는 계속 올라있기 때문에 그 연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MBC가 그런 MBC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런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윤 대통령 녹취도 MBC 기자가 사실 독점으로 이걸 터뜨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미 그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계속 검증하는 과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소수의 의원들만 또 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그러니까 용산에서도 궁금해가지고 명태균 측에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관리를 지금 민주당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 증거 관리.
전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서 뭔가 민주당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그 집권 세력 내부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누군지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정욱 박사. 지금 현재 청와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정보 파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뭘 가지고 있는지를 그러니까요. 명태균 측에 물어보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전제가 뭡니까? 명태균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최측근이 줬는데 그 최측근은 정말로 자신이 고용한 이 말을 듣자마자 격분을 했어요. 주위 사람들은 전화해가지고 진짜 심한 욕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걸 한 사람이냐고 막 이렇게 정말로 심하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요. 이게 발생한 게 녹취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 접촉을 하면 녹취가 안 됩니까? 용산이 예. 바보 같은 거죠. 이거 접촉을 해서 딜을 쳐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이 빨리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명태균 씨를 빨리 구속을 하든 네. 데리고 들어와서 아니면 증거를 압수를 하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놓친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용산의 이미 보고 체계는 다 전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단식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푹 떨어진 게 아니고요. 1년 6개월 동안 35, 30, 25, 20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17까지 떨어진 상황이면 거의 구조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용산에서 보고 올라간 내용을 보면 전하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저놈의 이재명 때문에, 저놈의 야당 때문에, 저놈의 일부 진보적인 사람 이런 식의 보고가 오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 라인은 깨진 건데 잊었던 게 하나 아닙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네. 근데 저는 검찰은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탈탈 털 거예요. 네. 이유는 용산하고 갈라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 정보량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든 아니면 막히든 상관없이 검찰은 그동안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전 그만큼 검찰은 어느 중요한 순간에 내용을 흘릴 거라고 봐요. 서서히 조금씩.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11월 15일, 11월 25일 두 개를 보겠죠. 왜요? 11월 15일 이재명 당대표 재판. 11월 25일 지금 계속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마찬가지고 다 그 얘기예요. 조금만 기다려. 상황은 약간 변할 거야. 그러니까 전혀 사태 파악도 민심 파악도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냥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 난 보수 패널들이 방송마다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판결까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데 그러라고 그래요. 근데 시민사회 쪽,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부의 흐름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마치 중대한 분수령이냐 하는 건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고 1심이고 그다음에 시민 여론이 불타오르면서 모든 상황은 다 바뀔 수 있는 건데 마치 무슨 출마 불가의 판결이 떨어지면 시민사회가 확 위축될 것이고 용산이 힘을 내세울 거고 뭐 반대면 반대. 나는 그런 변수는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민사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믿고 또 신임하고 우리의 리더로 생각은 할지언정 그걸로 역사가 다 뒤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과연 용산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용산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 특검은 불가피하다. 지금 여러 가지 국정농단 그리고 공천개입과 관련돼서 더 이상 김건희 여사 손을 잡고 있다면 한꺼번에 폭삭 다 망할 수 있다. 그래서 분리작전을 쓰자. 분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용산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한동훈 당대표가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치 브로커 명모 씨 관련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좀 쫄고 긴장한 상태에서 저 발언을 합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는 거의 이런 자세로 하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느낌입니까? 자, 대통령 목소리가 나오고 난 뒤에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분리해야 한다. 용산이 계속 몰리고 있는데 용산 내부에서는 어떨까요? 전현직, 고위, 수석 또는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아니야 김건희 끝까지 보호해야 해. 이런 기류가 김갑수 선생님 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집권 세력의 수습책이란 김건희를 특검으로 해서 뭐 감옥을 보내건 어쨌건 김건희를 처절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윤은 식물 대통령처럼 무력한 상태가 되고 한을 중심으로 새로운 그 세력 판도를 구성한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이제 많은 숫자가 여권 내에서 넘어가느냐. 뭐 그런 과정 속에서의 내부 마지막 다툼 아니겠어요? 근데 필연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이 그냥 대통령이 내일 모레쯤 하야한다면 모를까 어떻게든 버텨보고 수습하려고 그러면 김건희를 내주지 않고 가능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시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분리가 가능할까요? 윤 대통령이? 그거는 지금까지 이제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까. 극단적으로 안 좋으니까 지지율도 뭐 완전히 내동댕이 쳤고 대구 경북이 얼마나 보수 성향이 강합니까? 거기에 대통령 지지율 18%라고 하니까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 꼴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동에서는 쌍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취재기자한테 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민심이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김건희 처리하면요 다시 윤에 붙을 지지자들 많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분위기 반전.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조금 다른 부부들과는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사라지면 분리불안을 엄청 많이 겪을 것 같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그 분리불안이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치력으로 뭘 보여줬습니까? 뭐 검찰 수사 시기에도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들 그냥 힘하고 뭐 술 먹고 윽박지르고 이런 것밖에 없지.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로서의 모습은 대선 과정의 후보에서조차도 좀 보여주기 힘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분리한다고 해서 국민의 지지가 많이 많이 끌어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자 지지율이 뭐 등락에 대한 예상보다는 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집권 세력 내부에서 식물 대통령 만들고 김건희 여사 특검 그대로 가자라고 할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습니까, 김종 박사? 제가 볼 때는 이미 지금 통치불능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통치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용산에서 하는 얘기는 듣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말에 의하면 자기 부인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출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출구하고 싶어도 신뢰할 만한 공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위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는 이 정부의 머리라고 생각했는데 팔로 옮겨야겠죠. 머리를 자르면 다 죽어버리는 거니까 팔로 이동하는 작업들을 제가 볼 때는 주변 사람들이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대통령의 사과는 특검을 전제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를 아주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정도 간다면 이미 보수 진영의 출구 전략은 실행이 된 거다. 그 실행 과정에서 소위 윤석열도 한 몸이 될 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실행이 안 나온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가려고 했겠습니까? 자기의 그냥 그 동력으로 그냥 간 거거든요. 전 그래서 제 느낌은 한동훈이나 이런 아니면 저기 조중동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자르고 싶겠죠. 팔을 잘라야 몸이 살아나니까. 근데 저는 끝까지 아마 우둔하게도 지킬 수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다는 느낌이. 왜냐하면 2년 동안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 짧은 순간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획은 세웠을지 모르지만
실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회의적이다. 자, 그 말씀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국회에 나오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보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분리불안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 것은 좀 과한 분석입니까?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본인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도저히 국회에는 못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자신의 뜻을 펼쳐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한동훈 꼴보기 싫죠. 민주당 원래부터 적이었죠. 이런 상황으로 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박을 어떤 식으로든 막기 위한 대통령의 불가피한 선택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 좀 과합니까? 아니요. 이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독재자들이 이런 방식입니다. 사법 권력은 길들이고 입법 권력은 무시하고 때려부시고. 또 저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회 개원식에 참석 안 했죠. 이번에 예산안과 관련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죠. 저는 그러니까 입법부랑 국회랑은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네. 이건 전쟁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아니 근데요 오늘 안 온 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치적 견해나 시야가 있는 사람들과 달리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도요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국회에 계속 이제 예산안 설명 같은 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마도 그냥 의외로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술 한잔 먹고 아침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막 이러고 김건희도 나도 몰라 막 이러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 실제로 통계불능 상태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현실이라고요. 네, 네. 어느 누구도 나가서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를 하거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자는 거 없어요. 자, 그렇게 제가 들었고요. 그 사실상 이제 대통령실이 시스템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정무적 기능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마지막 얘기는 명태균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겁니다. 지금 길게 돌아왔어요. 명태균이 어떻게 할 거냐. 폭로하고 들어갈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혹시 명태균이 손을 잡고 있다면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느냐. 한동훈과 손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이준석과 손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도 김건희 여사와 손을 잡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좀 올려주십시오. 지금 2만 명이 들어와 계신데요. 네.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느냐. 명태균은 뭔가 발언을 하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끌려 들어가서 결국 바로 구속되면서 본인이 발언할 기회를 놓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김 빠진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폭로를 하거나 말거나. 네. 그러니까 이미 그동안 드러난 것만으로도 전국이 요동치고 이 정권은 힘이 빠져야 되는 게 마땅해요. 물론 놀라운 거리가 더 있겠죠. 당연히 주고받은 대화나 이 녹음 속에. 그런데 이미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러나 내가 명태균 씨고 그런 자기 이익만으로 판단을 한다면 대중 앞에 자기 비밀을 노출해서 마치 영웅처럼 되지만 자기는 완전히 어찌할 수 없는 징역살이를 가는 것보다는 이 정권에 용산하고 어떻게든 해서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게 맞을 거다. 그러나 여기에 제 의견을 붙이자면 정권은 금방 바뀐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하는데 명태균 씨 당신이 역설적이게도 모종의 공로자가 된다면 차후 집권자가 거기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지금 댓글로요. 많은 분들이 누구와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요. 절대 다수가 이준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여의도에 있다는 뭐 그 사람이 이분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씨도 자기 코가 석잔데 지금 뭐 누구 손잡아줄 처지가 됩니까? 이준석 거리두기 하죠 지금. 자,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현상이고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판도가 바뀌는지 좀 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요. 무덤에다 숨길 수 없습니다. 정보는. 정보는 권력한테 숨겨야 됩니다. 권력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현실 권력도 있을 것이고 미래 권력도 있을 것이고. 근데 명태균이 이 정치판에 등장한 첫 계기가 뭡니까? 김종인, 이준석. 이걸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만났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명태균이. 2년만 해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롱 타임 자기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제일 좋았다고 생각한 거라면 거기에 하나의 인물이 있는 거죠.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보다는 이준석
젊은 이준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니 근데 그 저 뉴스토마토 기자가 최근에 이준석에 대해서 막 깐 거 있잖아요. 심지어 녹취 목소리까지 오늘 나왔어요. 들어보면 은밀하게 이준석 씨가 그 기자에게 명의 그 컴컴한 뒤를 캐라는 거예요. 창원 산단 캐면 돈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을 친 거 아닙니까? 말로 뒤에서 몰래. 그러니까 명 입장에서도 보면 이준석이 자기를 도와준 게 아니죠. 드러난 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아무리 미래 권력, 그러니까 둘은 서로 폭로하게 생긴 꼴이라 이거예요. 네.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저도. 네. 어쨌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명태균 대표는 검찰 출석하기 전에 타협을 시도하지만 실패하면 전쟁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 나서면 누군가 손을 잡을 텐데 김건희 여사는 아니다. 한동훈 대표는 더더욱 아니다. 마지막까지 이준석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도 이준석은 사석에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미국하고 없지 않습니까? 명태균 사정이라고 꼭 직책을 뒤에 붙여서 주고 있다. 그리고 명태균이 마지막 기대면서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은 혹시라도 이 정권에 환란 수준의 대형 사고가 나면 누가 다음에 보수 정치 세력을 대표할 것이냐. 한동훈은 아닌 게 확실하고요. 이준석이면 더 좋겠다는 게 명태균의 생각이다. 이 말씀까지 제가 드리면서 이 상황이 민주당 주도의 싸움이 아니라 이준석, 명태균, 그리고 김종인 다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전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검찰은 김건희 여사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이제 드니까요. 쳐다보는 쪽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민주당은 이것이 스모킹건이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녹취 파일을. 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저희들이 명태균이 이렇게 말했다. 용산 확실한 해법 주지 않으면 모두 폭로하고 검찰에 나간다. 라고 한 발언이 최소 사흘 이내에 했던 발언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이제 상징이 뭐냐. 명태균은 전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저는 명태균이가 직접 들어가기 전에 공익제보라도 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보수는 차기 리더를 찾을 때가 아니라 완벽하게 괴멸을 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다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야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 앞에 참여하고 지금 양두구육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아주 한가롭게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한 얘기가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단죄하고 수사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특검은 우리 옛날부터 얘기했잖아라고 얘기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들고 나오는 부분은 전체적인 정치적 타협을 보고자 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매우 비겁한 행동이죠. 자, 그 행동은 뭐냐? 특검은 가고 사법 처리는 김땡땡 여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든 상태에서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서 개헌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 왜 허은하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치부상을 당하고 인사 전화가 왔을 때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으며 왜 그렇게 만나자고 사정을 했을까요? 그 시점이 묘하게도 이 중요한 녹취가 민주당으로 흘러들어간 시점이었습니다. 그건 저는 헷갈리는데 시민사회가 이제 요 목축 높여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건 사실 윤석열 하야예요. 거기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권 해법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해법 중에 하나가 사실 거국내각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임기단축 개헌을 하자면 그 경과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거국내각을 하자 그러면 결국 총리를 민주당에 맡아서 실질 내정을 하라라는 얘기일 텐데 그런 거는 예상의 하나인데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거는 오히려 사태를 무산시키는 거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문제는 이제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어쨌든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